그다음에 실비 볼게요. 이 실비란 게 뭘 말하겠어요? 이제 비용.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제 이게 실비거든요. 실비. 근데 실비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297페이지 의 종류에서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개공과 은행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하고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변한 실비. 몇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한 게 권리관계거든요. 뭐 우리가 중개하다면 교통비 들어가고 뭐 자고 오면 숙박비 들어가고 등기부 열람 비용, 발급 비용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 예치 공고제도 배웠죠.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실비 종류 두 가지입니다. 자, 2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실비 한도와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시도조례 동그라미. 자, 실비 범위 한도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시도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 쪽 시도조례하고 물건 소재 쪽 시도조례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요? 사무소 세 번째 줄 후단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주택하고 비슷하죠? 사무소 쪽 기준을 계류한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 실비 부담자가 나와 있어요. 큰 2번. 큰 2번에서 청색 1번. 실비 부담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밑줄 보세요. 1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부담자가 나와 있죠?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영수증 첨부해서 매도 임대 이전 동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한 실비는 취득 쪽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이전 쪽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 매도인 쪽에서 받는다. 근데 오른쪽 보세요. 아까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배웠죠? 그건 이전 쪽에서 받아요? 취득 쪽에서? 취득. 두 번째 취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틀려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비는 이전, 매도인 쪽에서, 그리고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매수인 쪽에서 받습니다. 그럼 둘 다 영수증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뭐 교통비 얼마 들어가는지 영수증 첨부해야지. 10,000원 들어갔고는 50,000원 들었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그래서 실비 부담자가 자주 틀려 수험생들이. 내용은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맨날 틀리더라고. 한 두 달 지나봐. 다 취득이야. 다 취득. 이것도 취득, 저것도 취득. 그죠?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계약금 반환 채무는 취득. 그래서 이게 자꾸 흔들려 수험생들이. 이제 속으로는 내는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8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협회 성격부터 알아야 되는데,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 단체를 말해요. 개공단체가 협회인데, 자, 여기 협회 성격을 한번 봐드릴게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협회는 법인일까요? 법인이 아닐까요? 이것부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이 아니다. 법인 강력 주장하십니까? 날이 이렇게 풀렸는데도? 예, 법인이랍니다. 자, 법인 맞아요. 그 다음에 법인은 크게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법인으로 봐야 돼요? 사법인으로 봐야 돼요? 사법인. 공법인은 뭐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런 걸 말하니까. 또 사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이렇게도 나눠져요. 그러면 이건 영리법인으로 봐야 돼? 비영리법인으로 봐야 돼?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한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럼 또 비영리 법인은 또 나눠져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져요.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봐야 될까? 재단법인으로 봐야 될까? 사단. 그럼 사단은 누구로 결합했다? 사람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결합했을 것 같아요? 1번 공인중개사, 2번 개업공인중개사, 3번 공인중개사 개공짬뽕. 2번 개공? 짬뽕? 짜장면 아니고? 아, 좋았어요. 오늘 짬뽕 좋았어요. 짬뽕. 그래. 짬뽕? 좋았어요. 짬뽕을 먹고 싶나 봐. 예. 뭘 것 같아요? 예? 짬뽕? 왜 짬뽕이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 짬뽕? 우리 수년 씨? 짜장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안 받아줘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 누구로 결합한 단체다? 개공. 2번 개업공인중개사 단체다. 됐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들로 결합한 단체를 말합니다. 됐어요? 자, 공인중개사는 안 받아준다고. 그죠? 예. 자, 개공.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설립할까요? 인가를 받아서. 인가. 국토교통 인가를 받아야 돼요. 강제 설립일 것 같아요? 임의 설립. 임의 설립. 그리고 복수협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301페이지 개공드르 단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양가를 3번 임의 설립주의, 복수 설립주의, 가입 임의주의.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청색 2번 협회 특징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공법인이라 그랬어요? 사법인이라 그랬어요? 사법인 밑줄.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중간. 재단법인이라 그랬어요? 사단법인? 사단법인.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앞쪽에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나와 있죠?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인가주의. 양가 2번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무슨 주의? 인가주의. 이제 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회 성격을 가볍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3번 협회 설립 절차. 이 설립 절차는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협회 설립 절차. 가장 먼저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회원 몇 인 이상? 300인. 자, 이 발기인은 회원 300인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중요해요? 회원이 중요해요, 회원. 300인도 중요하지만 회원 동그라미 쓰세요. 그러면 회원은 누구예요? 개공입니다. 가입한 개공.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요. 시험에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발기인 구성한다 이건 틀린다고. 근데 수험생도 이것만 해오잖아요. 300인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300인 그럼 맞다고 찍고 나와. 그 순간 틀려버려요. 회원입니다. 그럼 아까 회원은 누구로 구성되다 그랬어요? 개공. 자, 그래서 일단은 회원 신경 써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관을 작성을 하라. 그래서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창립총회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돼요. 자,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회원 몇 인 이상? 600인입니다. 600인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출석 회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돼요. 출석 회원입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창립종기에는 광역시도에서 각 20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30인 하나 배웠는데 시도에서 30인?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내가 이 유사 숫자 나오니까 뭐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30인 여기서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와? 당첨? 짬뽕 빨리 당첨.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여기는 처음 학생이 기억이 없죠?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오나 지금 오나 똑같아요. 큰 차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기억이 없잖아요. 여기는 모르잖아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을 때 500명,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5, 2, 3 이렇게 내가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몇 페이지에서 배웠느냐면 이 앞중과 배운 것 같은데 2주 전에 배웠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214페이지에서 배웠어요. 214페이지 맨 밑에 도표 있죠? 맨 밑에 도표 1번. 도표 1번 있어요? 도표 한 1번. 지정할 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유사 숫자가 나오니까 523이라고 애워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00명에서 5. 2개 이상 시도에서 또 시도에서 30인. 근데 여기는 시도가 30인이요, 20인이요? 아니, 협회는 20인. 근데 출제자가 여기다가 40명 절대 안 내. 30명 딱 내놔. 문제 낼 때 왜 앞에 거다고 헷갈리라고. 절대 40명, 50명 절대 안 낸다고. 바꾸면 30으로 바꿔놔. 30명으로. 앞에서 30명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럼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 출제자는 다 알고 있거든. 40명 내면 다 맞춰버리니까 절대 안 낸다고. 그럼 여기 또 뭘로 바꿔? 30인으로 바꿔. 그러면 맞냐? 그러면 또 맞다고 찍고 나온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0인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뭐래요? 설립 인가. 누구인가? 국장.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합니다.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쪽에도 한다. 그래서 협회 설립 절차는 일단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일단 흐름 알아야 되고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로넣기 문제로 시험 자주 나와. 이건 뭐가 들어갔냐? 이런 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흐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거기 양가리 2번 600인, 출석형 과반수 100인, 20인 밑줄 긋고, 양가로 3번은 첫째 줄 후단, 곡장의 인가입니다.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에다가 한다는 거. 그리고 성립한다. 성립했다 동그라미 주세요. 성립했다 동그라미. 멍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동그라미 쳤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들어갑니다. 조직. 자, 협회는 총회가 있어요. 사단법인은 총회. 총회 의결 거치를 했잖아요.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둬야 돼요. 이 사단법인은 총회가 필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총회 의결 사항은 있잖아요. 국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냐?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됐어요.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보고? 보고. 총회 의결은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주사무소가 있어요. 주사무소. 주사무소도 반드시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어요. 둔답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안 둬도 돼요. 뭐 강주에다 둬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반드시 둬야 되고. 그리고 협회는 지부하고 지부하고 지혜가 있어요. 지부는 시도입니다. 시도. 지혜는 시군구. 이 두 가지는 둔다겠어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수 있다요. 둔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되고, 이건 둘 수 있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법률이 정한 바에 둘 수 있는 게 정관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를 할까요? 시도에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사람한테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지혜는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어디에다가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뭐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사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전? 네, 사후입니다. 사후인데 구체적으로 기간은 없고 설치한 때 그랬어요. 설치한 때, 한때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조직 사원총회 두 번째 줄 두어야 한다. 총회는 두 번째 두어야 한다 밑줄 필수고,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보고 동그라미, 지체 없이 동그라미. 총회 의결선 보고사항이란 거.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첫째 줄 후단 필수 조직 밑줄에서 둔답니다. 지부지혜가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로 정관 동그라미. 정관 법률이 아니에요. 시도의 지부를 신고의 지혜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설치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요. 설치 한때 밑에 사후.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지혜는 한때 등록관청에 신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사후 신고. 자,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가 배운 신고를 많이 지금까지 배워왔거든요. 신고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전 신고라고 배웠습니까? 사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무소 이전할 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사전, 사후. 사전. 기억이 없고. 사전? 거기도 사전? 사후라고 한번 해봐요. 사후? 여기는 사전? 사후라고 한번 해봐. 사후. 며칠이네? 네? 10일 이내. 기억이 전혀 없죠? 10일 이내란 말이 사후 신고다. 사후. 기억이 신기하게 없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기억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시험 보면 답이 나와, 안 나와?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시험 볼 때는 이제 그때쯤은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보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는 절대 안 돼. 내가 항상 강조했잖아. 몇 번을 봐야 된다? 최소 10번을 봐야지 시험장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 안 보고도 시험장에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합격이 어려운 거고, 구경하러 가는 거고, 합격하려면 최소한 10번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 범위, 전 과목을.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리죠. 근데 나중에는 공부가 되면 이거 두꺼운 것도 하루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2달 걸려도 못 하잖아요. 못 보잖아요. 공부가 되면은 한번 쭉쭉 보면 기억이 탁탁 살아나니까 하루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다 된 거고 고득점으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공부가 되면은 여러 번 볼 수 있죠. 하루에 한 과목씩 보는데 아니면 이틀에 한 과목 보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사후 신고 10일 이내. 다시 또 복습. 우리가 앞에서 휴업, 폐업 배웠죠? 휴폐업 신고하라 그랬죠? 사전 신고하라 그랬어요, 사후 신고. 언제까지? 미리. 그래서 변경도 미리. 재개업도 미리. 3미리. 기억나? 예, 그건 사전 신고. 근데 지부지혜는 사후요. 한때. 설치. 한때. 그래서 이제 신고도 사전 신고도 있고 사후 신고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돼, 우리 과목은. 정리되고 있죠? 예, 좋아요. 이제 이 점을 보면 내가 한 번씩 읊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협회 업무 들어갑니다. 자, 뒷페 넘겨보세요.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가 있어요. 고유 업무란 건 협회 자기 일이다.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다. 수탁 업무란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이걸 수탁 업무라 그래요. 고유 업무는 협회 자기 일이고 수탁 업무란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럼 고유 업무가 거기 많아요, 적어요? 뭐 6가지나 7가지나 되죠? 2가지만 체크할게요. 일단은 뭐 오늘은 뭐 다 해봤죠. 뭐 어차피 3번하고 6번 체크하세요. 3번이 뭐예요? 회원 무슨 형상?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다음 공제사업. 공제사업 어디서 들어봤죠? 보험 들은 거, 보험 들은 거.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서 공제. 이거 보험 사업이거든요, 이게. 고유면 협회 자기 일이에요, 이거. 그리고 교육, 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무 교육하고 이따가 배울 건데 연수 교육하고 직무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탁 업무예요.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교육이 수탁이 아니고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있어요? 네, 이거 수탁 업무예요. 이제 수탁 업무는 2가지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유 업무는 일단 3번하고 6번 체크하시고 수탁 업무는 3번째 줄 중간 교육 업무 그 밑에 4번째 줄 중간 시험 시행 업무 2가지 밑쪽에서 경매는 여기가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됐어요? 자 그래서 2가지가 수탁 업무다. 자 그러면 협회 업무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른 업무를 골라라 그러면 고유 업무인지 수탁 업무인지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구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다. 이해됐어요? 예, 되게 쉽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공제사업 나와 있어요? 예, 공제사업. 자, 그러면 공제사업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정리하고 책 봐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공제사업은 방금 수탁 업무라 그랬어요? 고유 업무라 그랬어요? 고유 업무. 그러면 협회가 이 공제사업, 보험사업을 말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보험사업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그래도 된다고. 굳이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자, 밑줄은 이따 그어드릴 테니까 칠판 보세요. 공제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라. 우리 공제사업 안 할 테니까 해도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를 운영하려면 규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공제 규정을 제정해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입니다.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신고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승인이에요. 변경할 때도 승인. 누구 승인? 국장. 됐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됐죠? 자,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입니다. 제정도 승인, 변경도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됐죠? 그러죠? 자, 그러면 공제사업을 운영하면은 그죠? 공제료 수입액이 들어와. 그러면 일정 비율을 책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고 터지면 그 돈에서 손해배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 준비금이라 그래요. 이 책임 준비금을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 비율을 알아야 돼요. 얼마를 적립해야 되냐? 자, 이것은 10%입니다. 100분의 10 이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뭘 것 같아요?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받죠. 근데 이건 보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제료 수입액, 총 수입액 그럼 틀려버려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입니다. 이내가 아니라.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립해 놓은 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안 되지만 조건을 갖추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전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승인 사항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또 우리 과목에서 앞에서 또 승인 하나 배웠어요. 우리 과목의 승인이 거의 전부예요. 중개사법. 여기서 이제 2개 나오고 앞에서 승인 하나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아까 배운 거.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서 승인 나오고. 그 승인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승인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또 이렇게 나올 수 묶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면 또 신고사항이 아닌 거. 사전신고냐, 사후신고냐, 뭐 이런 공부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쉬워, 어려워. 무가지경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쉬웠어요. 그렇죠? 에? 그렇죠. 자, 본인 생각에도 웃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돼, 이거, 공제. 왜냐면 이건 보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회계 관리는 독립해서 해야 돼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관리.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를 해야 돼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협회보나 일간신문. 자, 여기다가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공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줄 거드릴게요. 305페이지.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첫째 줄 후단 할 수 있다. 밑줄 거세요.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2줄 밑줄 거세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 국토교통부장 승인 동그라미. 변경할 때도 같다. 변경 동그라미. 자, 공제 규정, 제정도 승인, 변경도 승인. 밑줄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2번에서 기억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자, 디귿만 체크하세요. 306페이지 디귿. 306페이지 디귿.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공제사고 발생 공제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자, 세 가지 다 신경 쓰라 그랬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뭐다?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중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 밑줄.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국장은 뭐다? 승인 동그라미. 밑줄 보세요. 자,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2번 2줄 밑줄 보세요. 협회는 다음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일간신문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아요. 밑줄 그었어요? 자, 공제사업 계략적인 거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청색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자, 여기 나왔어요. 자, 우리 과목에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뭘 한번 배웠느냐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한번 배운 바 있어요. 이거 기억나요? 심의위원회. 이제 이것이 머릿속에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여기는 둔다까요? 둘 수 있다까요? 둔답니다. 이 네 단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의, 감독, 협회, 둔다.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이거 기억나요?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기는 감독 기능은 없고 어디다가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에. 여기는 둔다고 배웠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네, 이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둔다 둘 수 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이거 몇 줄 걸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307페이지 이원회 설치 나와 있어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1번 심의 동그라미 업무 집행을 감독 동그라미 협회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자 몇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여기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둘 수 있다도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 수 있다 그러면 좋다고 맞다 그러면 틀려. 둔다. 여기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협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이원은 몇 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19명. 자 이거 그럼 여기는 몇 명 이내 이원 몇 명 이내 기억나요 이거? 그렇지.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19명입니다. 19명 몇 쪽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원의 구성 운영 동그라미 1번 뭐 심의사항인데 이 심의사항은 뭐 다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놔놓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이원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업을 하면 성별 동그라미 구성한다. 거기 밑에 니은하고 디귿 묶어보세요.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조 선임사. 니은 디귿의 이원수는 전체 이원수 몇 명이라고 했어요? 3분의 1 미만. 밑에 니은하고 디귿이 회장하고 이사회가 협회 임원조 선임한 사람 수 있잖아요.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다 구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까지만 밑줄 보세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밑줄 긋습니다. 자, 디귿 니귿에서 이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이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자, 그리고 1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 긋어요? 그럼 여기 기억나요? 이거 몇 년인지 임기? 얘가 위원 임기 몇 년인지 공부한 거 기억나? 한 달 됐는데? 네? 2년 똑같아요. 그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연임. 여기는 연임이 없어요. 여기는 연임이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운영위원회 이원장 각각 하면서 이원장, 부위원장, 이원 중에서 호선. 자, 이원 중에서 호선. 이원장, 부위원장 밑줄. 이원 중에서 호선. 이원 중에서 선출된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원장도 있고 뭣도 있어요? 부위원장 다 있죠. 이원 중에서 호선. 그러면 여기는 이원장 있었죠.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없다 그랬죠. 여기는 둘 다 있는데 이원 중에서 호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5번. 운영위원장 회의를 서 의장이 된다. 이거 똑같고. 자, 6번. 운영의 부위원장 동그라미. 이원장을 보좌하고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여기서는 이원장 직무를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그럼 여기는 누가 대행한다고 배웠어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세요. 자, 7번. 7번은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은데 회의는 재적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출석 개의, 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동그라미, 과반수 의결. 그죠? 예. 자, 8번.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서기를 두되 간사서기는 공제물 담당 협회에서 이원장이 임명한다. 자, 이원장 동그라미. 간사서기는 누가 임명한다? 이원장. 자,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작성에 보고하고 보관. 10번. 운영 밑줄 그으세요. 운영은 심의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여기서는 심의를 거쳐서 이원장이 정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이제 10번도 중요해요. 10번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과목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머릿속에서 공부가 돼야 될 것이다. 그죠?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연습하면 나중에는 막 쉬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거든요.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그렇죠. 기쁨의 눈물. 자, 청색 3번을 봐볼게요. 재무 건전성 유지. 양갈 1번 재무 건전성 유지사항 나와 있죠. 두 줄 밑줄 그으세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된다. 밑줄 그으세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돼요. 자, 오른쪽.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4번 보세요. 청색 4번. 양가로 1번만 밑줄 그어볼게요. 자, 금융감독원 원장 동그라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자, 공제사업 조사 검사 밑줄 그으세요. 자, 공제사업 조사 검사 관청은 오로지 누구라 그랬어요? 금융감독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협회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것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이에요.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금융감독원 원장의 권한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국장 동그라미.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폈어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믿어보세요. 자, 이게 개선명령 조치를 말하는데 개선명령하는 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조치사항이 그 도표안에 많아요? 적어요? 이것이 25회 때 출제가 되고 4년 후엔 29회 때 출제되고 내가 작년에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왜? 또 4년이잖아. 33회가. 그래서 작년에 나왔어요. 문제가 변형해서 나왔어요. 변형해서 나왔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4년마다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 6가지를. 자,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동그라미. 자산 애탁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변경 동그라미. 불건전한 자산 장부 가격 변경 동그라미.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있어요? 네, 보유 동그라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동그라미. 그 밖에 개선명령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선명령 조치사항은 이 세 단어만 기억을 해보세요. 변경, 보유, 손실 처리. 개선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개선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조치사항,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이렇게 한 개 보세요. 어떻게 한다?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집에 갈 때도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여기 올 때도 변경, 보유, 손실 처리. 저기 갈 때도
계단 올라올 때도, 계단 내려갈 때도, 그렇죠? 변경, 보유, 손실처리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안 맞아? 맞아. 미치는 거야. 나는 틀리고 싶은데 왜 자꾸 맞지? 그러고. 자, 그렇죠. 자, TP에 넘어왔어요. 임원에 대한 제재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도록 면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질문 있어요? 예, 자, 이것도 누구 권한이요? 국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협회는 거의 다 국장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협회 지도 감독 제재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협회 감독은 또 누가 해야 되냐? 국장이 합니다. 자, 청색 2번에서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는 오로지 누구다 그랬어요? 국장. 협회가 됐건 지부가 됐건 지회까지 포함된다. 지부지회 감독기관도 국장입니다. 지부지회. 아까 지부는 시도에 설치가 되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된다 그랬죠? 그 시도의사는 감독할 수 없어요. 시도의사는 감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가 한다? 국장. 협회 감독은 오로지 국장. 개선 명령도 국장.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국장. 거의 다 국장이죠. 근데 공제사업 조사 검사만큼은 누가 한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3번 보세요. 감독 방법. 책을 보세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감독상 필요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걸 행정명령이라 그래. 행정명령 동그라.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행정명령. 행정명령 동그라미 쳤어요? 자료 가져오고 와.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행정명령.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하여금 세 번째로 사무소 출입 밑줄 보세요.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서를 조사 검사하는 걸 뭐라고 해요? 행정조사. 조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직접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라 해요. 그러면 조사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증표를 내봐야 돼. 증표. 그래서 그 밑에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앞쪽에 증표 동그라미. 이 증표가 뭐냐? 그 밑에 줄 공무원증하고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공무원증하고 뭐가 있어요?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증표입니다. 이걸 내보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제재.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입니다. 오른쪽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협회 관련해서는 그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개선명에 이행하지 않았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4번이 감독 위반했다. 이거 다 협회에서 나오는데 협회가 이런 걸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른 제재는 없어요. 오로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됐어요? 자, 그래서 협회 개략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듣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24의 문제가 몇 개냐? 개수.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건 맞을까요? 두어야 한다는 맞는데 서울에 안 둬도 돼요. 강주에다 둬도 되니까 이거 서울특별시가 틀린 거고. 옛날에는 이게 맞았거든요. 지금 틀려요. 자, 협회에 관한 공식선 법령이 규정된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협회 성격이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지 조합이랄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 협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부는 시도니까 광역시가 맞고 둘 수 있다 맞고 정관 맞고. 자, 협회는 책임 준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국장은 뭘 받아야 돼? 이것도 맞네. 맞죠?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요? 무슨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구나. 근데 공부 안 하면 틀리기도 하겠구나.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인중개사 협회는 끝. 자, 그 다음에 312쪽 제목이 뭐요? 교육. 교육 나와 있어요? 개공등 교육 들어갑니다. 교육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칠판에다가 비교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감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밑줄 그으라면 밑줄을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칠판 보면서 감상만 하면 돼요. 교육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우리 과목에서 네 가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이 있어요. 근데 비교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우리가 실무교육 많이 들어봤죠? 받아야 된다 그랬죠?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뭘까요? 연수교육은 뭐예요?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자, 이게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 실무교육은 중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 연수교육은 재교육. 직무교육도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 굴려봐요.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냐? 이것부터 공부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예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등록 관청도 가능해요. 자, 실무교육은 누구?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 관청. 실시권자가 있으면 교육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 대상자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거 실무교육 대상자 앞에서. 자,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개설 등록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리고 법인은 누가 받으라 그랬어요? 법인은 누가 받아요? 임원, 사업 몇 명? 전원이 받으라 그랬잖아요. 전원 다 받으라 그랬잖아요. 전원이 받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럼 복습할게요. 임원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이사감사. 주식회사 요한의 이사감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그렇죠?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받아야 돼? 책임자. 그리고 소속공인 중개사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줄여서 소공.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중개할 때 등록을 하든 소공으로 취업하든 할 거 아니에요. 법인 안 만들면. 그러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연수교육은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재교육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 개공하고 누구다? 소공이 받게 돼 있어요. 이 보조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아요. 중개 보조원들은 뭘 받는다?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대상자 끝. 자, 그러면 언제 받느냐? 또 이걸 알아야 되죠. 시기. 실무교육 시기는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러니까 이때 등록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으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리고 중개업 하다가 폐업을 할 수도 있죠. 폐업하고 나서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아. 1년 지나면 받아야 된다. 모든 게 1년을 기준해요. 그리고 이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이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됩니다. 됐죠? 자, 모든 게 1년이요. 자, 연수교육은 아까 뭐라 했어요?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고 또 2년 지나면 연수교육.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원들은, 중개 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돼. 모든 게 뭘 기준한다? 1년. 자, 시간, 몇 시간 정도 받는 거 보세요. 실무교육은 여러분이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몇 시간 정도? 그렇지. 28에서 32시간. 3, 4일은 받아야 되겠죠? 3일 내지 4일.
자, 여기는 12시간에서 16시간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어느 정도 받을까요? 3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3시간 받아야 돼요. 한나절. 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교육 내용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교육을 시킬까? 예, 실무 교육은 미리 받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입니다. 법률 지식 습득.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리고 여기도 경영 실무 직업 윤리가 있어요. 이건 공통이니까 나놓고 이거 법률 지식 습득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연수 교육은 재교육이라고 했죠. 그럼 법화가 제도가 자주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뭐 공법, 세법 자주 바뀌잖아요. 교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의뢰인들에게 설명해 주지. 법 제도 변경 이거 교육시키고 여기도 경영 실무 직업윤리 그리고 직무 교육은 보조원들이 하죠. 무슨 교육만? 윤리 교육. 윤리 교육은 셋 다 있어요. 지금 윤리 교육만 시켜요. 서너 시간 동안. 보조원들은 중개업무 안 하잖아요. 보조업무 하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통지. 언제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언제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자, 실무 교육은 언제까지 알려줘? 안 알려줘. 그냥 누가 중개업 할 줄 알아서 알려주겠어요. 전 국민한테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받아야 돼. 알아서 신청해갖고. 좋았어요. 연수 교육은 언제까지 알려주냐? 아까 몇 년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2년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 몇 월 며칠 날, 교육 장소, 강주 서구청에서 교육 내용, 뭐 개정 세법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알려줘요.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알아서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교육 안 받으면 어떤 죄제 들어가겠어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제재가 없어. 등록이 안 되지. 고용신고가 안 되고. 여기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돼요. 몇만 원이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원도 마찬가지. 이건 제재 없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교육 실시권자가 저 누구요?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광주 광역시 따로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내용이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전국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내려줘. 이런 교육 시키라고. 그러면 누가 지침을 내려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다 설명했어요. 예방교육 빼고 다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럼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쉬었다 할 거고 밑줄은 쉬고 나서 할게요. 예, 요식 같습니다.